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제가 대본을 쓰는 시점과 영상이 송출되는 시점이 대략 2-3개월 정도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0대 대선이 끝난 다음 날이고요. 강원도의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산모들까지 죽어나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21세기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엔 잘 해결돼 있기를 희망합니다. 산불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에 거의 무감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감성적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왜 드라마 보다가 우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밖에서 주는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제각각입니다. 스트레서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인데 좋은 것부터 매우 괴로운 것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시험관 하기 시술이라는 어찌 보면 즐겁지 않은 매우 불편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과정을 경험하고 있거나 해야 할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뭐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험관 하기 시술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객관화한 지표를 가지고 진행한 한 연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논문은 첫 시도 또는 반복 시도 중인 시험관 하기 시술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지수에 대한 연구로 캐시 터너 등은 이 연구에서 3가지 지점을 정해 스트레스 척도를 계산한 후 그 정도와 임신율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일단 저자들은 타임테이블을 셋으로 나눠서 T1은 체외 수정 시술 과정 시작하기 전, T2는 난자 채취 전날, T3는 이식하고 5에서 6일 지난 후 이렇게 3지점에서 스트레스 척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T2, 즉 난자 채취 전날 스트레스를 34 정도로 덜 받은 군에서 44 정도로 더 받은 군에 비해 임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자들은 그 원인으로 난자 채취 전에 초음파 검사상 채취 난자 개수가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사실 객관적으로 난자 채취 개수가 매우 적을 경우는 임신율이 낮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특정 지점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해외 수정 시술 기간 전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에 비해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임신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스스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정도로 이 연구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럼 본인이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 말고 실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졸의 타액내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까 그 3지점 기억나시죠? 시술 시작 전에 0.46에서 시작해서 쭉 상승하기 시작해서 난자 채취 전날에 맥시멈으로 올라가 0.59 나노그램까지 올라가고 이식하는 날 0.42 정도로 다시 하락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환자라도 여러 번 시행한 분에 비해 첫 주기 때 코티졸의 타액 농도가 배아 이식 날 더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변수를 놓고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임신율과는 별 관계가 없고 임신율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알게 된 것이 스트레스 지수로 산출된 것일 뿐 유일한 임신율 연관 인자는 상급 배아뿐이었더라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김미욱 등이 발표한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의 난임 스트레스, 부부관계 변화의 관련성 연구를 보면 배우자의 적극적 지지를 지각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나 수동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여성 개인보다 배우자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난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개인이 아닌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여성 혼자 어깨에 오롯이 짊어지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공동의 몫이자 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런 식의 아내의 행동이나 투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아내가 시댁에 대해서, 심지어는 남편 본인에 대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던 비난이나 불편을 쏟아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시술 받는 게 무슨 벼슬이나 되냐고 악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누구의 문제로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나라고 추궁하는 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민감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신경이 100배로 활성화돼서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하나하나의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 되면 어쩔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을 채워가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나의 불편함을 투사한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부부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의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잘 견디고 있어. 와, 이렇게 의연할 줄은 몰랐어. 아프진 않니? 내가 냉찜질이라도 해줄게.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그저 말뿐이더라도 아내에겐 솜사탕과 같이 따뜻하게 들릴 겁니다. 체외 수정을 하는 2-3주 동안은 아부 좀 하면서 삽시다. 그래야 하고 그러면 정말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원인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원인을 저와 함께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난임치료에서 특히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 시작한 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요? 여자들 난임치료 중에도 부부관계 해야 합니다. 난소가 붓고 복수가 차고 성욕이 없어도 배우자의 요구를 매번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많이 경감되었다고 해도 비용 무시 못합니다. 또한 남성 난임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스트레스 척도 조사를 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한 논문에서 밝혔듯이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은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반복되는 시술 실패와 재시도를 위한 노력, 난임과 관련된 사회적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인데 체외 수정 많이 하면 폐경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걱정과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루머에 대한 걱정,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또 하나의 루머에 대한 이유 없는 걱정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 미리 보여주면 아유 나 결혼하지 않을 테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벌어진 일이고 수습하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니 몇 가지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나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곳,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 다른 종류의 이런 일로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 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걱정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 해결의 솔루션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음울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내 뇌 속에서 아주 깨끗이 몰아내야 합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밝고 경쾌하고 환하게 빛날 내일을 생각하시면서 잠자리에 들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잘못과 불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 오늘 일어난 일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 남아있을 단 한 사람, 아내가 불빛도 없는 겨울의 들판에 맨발로 이정표도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남편 한 명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음에서부터 작게 그러나 일관성 있게 스스로를 잘 보듬어 자존감을 지키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소소한 이야기 나누다가 깊은 잠에 들기를 빕니다. 내일은 반드시 부부의 결실의 날로 마감될 겁니다. 감사합니다.